북한 여자의 맘멋 세상 이야기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처음에 모든 탈북민이 경험하는 공짜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북하여 중국에서 생활하시다 대한민국에 오신 분들은 그나마 자유라는 것을 조금 알게 되고 중국에서 유행이 되는 한류의 일부를 경험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탈북하여 중국에서 살지 않고 바로 중국, 라오스, 태국을 거쳐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일명 직행이라고 부르는 탈북민들은 정착 초기에 많은 오해도 또 놀라움도 긴장함도 경험하게 된답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정원에서 북한 주민이 맞는지 또 북한 정부에서 지시받고 탈북민으로 가정한 간첩이 아닌지에 대해 조사를 받고 하나원이라는 교육기관을 거쳐 거주지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북한처럼 경찰이나 검찰, 포위부가 갑질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친절하게 조사를 하고 또 맛있는 것과 함께 좋은 환경에서 생활을 한답니다. 김부자 별장 같은 곳에서 조사를 마치면 남한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조기 교육을 시키는 하나원이라는 교육기관에서 3달 정도 지내게 되는데요. 하나원에서도 물론 다정한 대한민국 공무원들을 만나게 되고 북한에서 구경도 못한 발전되고 깨끗한 병원에서 북한에서 받았던 스트레스 또 지병을 치료도 받고요. 물론 그곳에서도 하얀 쌀밥에 6 내지 7가지 되는 맛있는 고기 반찬과 여름이면 시원한 냉방에 겨울이면 따뜻한 온돌에 걱정 없이 지내게 된답니다. 생활의 보금자리를 펼칠 거주지에 나오면 탈북민의 신변 보호를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바로 신변 담당관이라고 부르는 경찰 1명과 문화복지를 담당하시는 하나센터라는 곳에서 일하시는 사회복지사님들이시죠. 처음 만난 분들이라 조금은 당황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도와 맛있는 음식도 사주시고 또 과일도 여러 가지 너무 친절하신데 여기서 직행들은 북한 사회의 습관대로 의심부터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솔직히 북한에서 경찰이나 포위부는 믿을 사람들이 못 되잖아요. 또한 북한에선 상류층이나 간부로 산다고 해도 매일 식당에서 밥을 사 먹는다는 것은 엄청 어려운 일이고 또 그럴 만한 경제적 여유도 없잖아요. 특히 공짜로 멋진 식당에 밥을 먹는다는 것은 일반인들은 엄청난 감동이며 간부들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현상이죠. 저도 북한에서 30년을 살아봤지만 매일 식당에서 밥을 사 먹는 일도 없었고요. 혹은 지인이 비싼 레스토랑에서 밥 한 끼 사줬다고 하면 큰 신세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몇 번을 추억했었거든요. 북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강도식당의 의미는 시장 가격이 오르는 데 따라 음식 가격이 강도처럼 오른다고 하여 붙여진 개인이 경영하는 식당들을 부르는 호칭인데요. 강도식당보다 음식값이 더 비싼 곳이 바로 평양에 위치한 외화식당이나 또 북한 정부에서 김정은이 주민들을 위해 마련해 주었다고 대외에 홍보하는 모란식당, 대동강 수산물 식당 같은 대형 음식점이랍니다. 그러므로 북한 주민들은 되도록이면 식당에서 식사한다는 것은 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손님이나 지인, 친인척 모두 집에서 밥을 대접하는 문화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귀한 손님을 집에 모시거나 또 아무리 귀한 손님이라고 해도 집에서 숙식을 며칠 한다고 하면 아내의 눈치를 엄청 본답니다. 북한은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보약이라고 하는 집밥보다는 식당에서 사주는 공짜밥이 훨씬 우세한데요. 이런 데 습관이 되어 있는 탈북민 중 직행님들은 처음 만난 지인들이 맛있는 음식을 사주면 엄청 고마워하고 자랑도 많이 한답니다. 하지만 사주시는 분들이 메뉴 선택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괜히 맛있는 음식을 사주시고도 서운함을 남기는 예도 있답니다. 북한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고기와 기름을 많이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 대한민국에 온 분들에게는 고기 구이나 기름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중국 음식이 최고인데요. 대한민국 국민은 고기보다는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많이 드신답니다. 오늘 이야기는 건강을 생각하여 경치 좋은 곳에 있는 보리밥 전문집에 초청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직행 탈북민 새내기의 이야기랍니다. 저도 거의 비슷한 경험이 있긴 한데 이 이야기는 저희 지인 동생 이야기인데요. 탈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인분이 주소를 보내주시면서 맛있는 것을 사준다고 했대요. 신이 나서 이쁜 옷을 입고 목적지에 도착한 동생은 식당 간판을 보고 엄청 실망하고 오해를 했죠. 이유는 북한에서는 못 사는 사람들이 먹는 보리밥과 반찬거리가 없을 때 어머니가 뚝딱 만들어주시던 청국장이었는데요.
두 가지 메뉴는 동생으로서는 못 살고 가난한 북한에서의 경험이고 추억이고 일상 음식이었죠. 딱히 공짜로 밥을 사주신다고 하니 한은 낼 수 없고 보리밥집에 들어갔답니다. 메뉴를 선택하고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보리밥은 북한에서 먹던 맛이 아니더래요. 또 청국장도 어머니가 뚝딱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상을 가득 채우는 반찬들과 갓 구워낸 생선구이는 세상에서 처음 먹어보는 보리밥의 환상적인 맛이었다고 합니다. 기분이 가라앉았다가 상승했고 대한민국의 보리밥은 수준이 다르다는 감탄과 함께 바닥이 비어가는 보리밥 그릇이 원망스러웠는데요. 속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반찬은 많이 주는데 밥을 아낀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아껴 밥알을 채워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밥을 더 달라고 사장님께 이야기하는 손님이 보이더래요. 이때라고 생각하고 동생도 저도 한 그릇 주세요 라고 용기를 냈고 사장님은 웃으면서 보리밥을 더 가져다 주셨답니다. 정말 맛있게 먹은 보리밥 생각을 하면 지금도 입에서 군침이 돋는다고 하면서 하지만 다시는 못 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맛있는데 왜 안 가냐고 물었더니 언니 여기는 이 밥의 가격보다 보리밥의 가격이 엄청 사악하오. 먹고 나오다가 가격표를 보고 얼마나 놀랐던지 그 돈이면 집 근처에서 삼겹살을 사주시지 그 멀리까지 가서 비싼 돈 주고 보리밥을 사 먹다니. 그리고 헤어질 때는 용돈도 챙겨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 북한에서는 누가 나를 밥 한 끼 제대로 사주겠어요. 열심히 살아서 꼭 그분의 은혜에 보답해야 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10년차 살고 있으면서 공짜 밥도 정말 많이 먹었고 또 밥값을 내보았지만 동생의 말을 들으니 탈북 초기에 경험했던 공짜 밥의 감동이 다시 밀려오는 하루였답니다. 밥 한 끼 서로 나누어 먹는 것이 엄청난 도움이고 또 밥 한 끼 사주는 것이 엄청난 배려인 북한에서 살고 있는 북한 주민 여러분, 언젠가 웃으면서 친구와 지인에게 밥을 사주고 또 밥을 얻어먹으면서 허기를 달래는 식사가 아니라 건강을 챙기는 건강식을 먹을 날을 그려봅니다. 지금까지 김정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